어, 다음은 그 고산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결된 URL은 그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를 거기서 특별히 고산병하고 연관된 에피소드만 제가 따로 뽑아놓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연결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이거를 봤다는 전제하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얼티튜드 메디슨, 그 어큐트 마운틴 시크니스, AMS라고 하죠. 보통 이제 고산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제 증상이 생기고 비나인하고 셀프 리미티드 되는 그런 경우를 보통 AMS, 어큐트 마운틴 시크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단계를 지나서 하이 얼티튜드 펄머널리 이데마, HAPE, 하이 얼티튜드 세레브럴 이데마, HACE 이런 정도까지 가면 라이프 스트레스링한 컨디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패스 피지올로직 이펙트를 보면 고도가 미치는 그런 생리학적 변화죠. SpO2가 90% 아래로 내려가는 고도가 2440m, 약 8000피트 이상이 되면 그 정도부터 어, SpO2가 9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그래프와 표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90%가 8000피트, 대략 여기 그렇죠. 7500피트가 92에서 93%, 15000피트가 되면 86%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순화하는 과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벤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희박해지고 그에 따라 하이폭세미아에 대해서는 하이폭세미아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그 처음에 이니셜 어댑테이션은 벤틸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캐로티드 바디에 PaO2가 떨어지는 것을 센싱을 하면 알게 되면 어, 센트럴 레스피레이터 센터 메듈라에 있는 그쪽에 시그널을 보내고 벤틸레이션을 증가시켜서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고도가 더 상승함에 따라서 이니셜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레스피레이터 알칼로시스에 의해서 어, 기, 어, 하이퍼벤틸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레스피레이터 알칼로시스에 대한 컴펜세이션으로 바이카보네이트 익스크리션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pH를 노말에 가깝게 돌아오게 되고 벤틸레이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4일에서 7일에 걸쳐서 벤틸레이터리 어클라마티제이션, 그러니까 그 호흡에 있어의 순화가 맥시멈으로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센트럴 캐모 리셉터는 PaCO2의 그 세팅 값을 더 낮은 쪽으로 다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더 낮은 쪽으로 세팅하게 되면서 더 순화가 일어나는데 결국 순화의 마진 완료는 PaCO2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세타졸라마이드라는 약이 고산병에서 굉장히 많이 예방약으로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 주요 메커니즘은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 이우고의 작용을 막음으로써 바이카보네이트 다이우레시스를 증가시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바이카보네이트 다이우레시스가 증가된다. 아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레스퍼레이트 알칼로시가 생기면 바이카보네이트를 다시 줄여내야 되는, 바이카보네이트 다이우레시스를 줄이면서 pH를 다시 노멀로, 다시 벤틸레이션 증가,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아세트조라마이드가 치료제나 예방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블러드에서 일어나는 그 순화 과정입니다.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에리스로포이에틴 레벨이 수시간 내에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이 에스트로포이에틴이 증가한 결과 나타나는 것은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서 RBC 셀 매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레드 셀 매스가 증가하고, 그렇지만 이게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초기 순화 과정에서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산에 살거나 오래 높은 고도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익세시브 어댑테이션의 결과로 크로닉 마운틴 폴리사이세미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하이폭시아가 생기고, 하이폭시아가 생김으로써 혈액 내 2,3-DPG가 증가하고, 이거는 옥시 헤모글로빈 디소시에이션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거에 대한 컴펜세이션으로 레스퍼레이트 알칼로시스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옥시 헤모글로빈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시 헤모글로빈 디소시에이션 커브의 변화는 미니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순화의 과정입니다. 플루이드 밸런스에서는 고도가 높아질 때 따라서 페리페럴 베너스 컨스트릭션이 증가하고 센트럴 블러드 볼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로리셉터를 트리거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ADH와 알도스테론 분비를 ADH 분비와 알도스테론을 떨어뜨려서 다이우레시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레스퍼레이트 알칼로시스로부터 바이카보네이트 다이우레시스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라즈마 볼륨이 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이퍼 오스몰라리티 약 290에서 300 정도, 브레인의 이제 오스몰라 센터의 리셋 때문에 다시 그 정도로 딱 멈춰지게 됩니다. 다이우레시스와 헤모 컨센트레이션은 아주 건강한 반응으로 보셔야 되고, 안티 다이우레시스는 AMS, 이 사람이 AMS구나 하는 홀마크가 됩니다.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서는 처음에 스트로크 볼륨이 떨어지고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게 돼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유지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맥시멈 엑서사이징 하트레이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VO2 max가 VO2 max가 떨어짐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맥시멈 엑서사이징 하트레이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BP가 심파세톤이 증가함으로써 BP가 약간 상승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이폭시아가 고산지대에서 하이폭시아가 나타나면 펄모너리 서큘레이션 컨스트릭션이 생기고, 펄모너리 베스큘러 리지스턴스와 펄모너리 프레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하이 얼티튜드 펄모너리 이데마를 일으키는 주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실데나필을 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 CBF, 세레블러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이포카프닉 알칼로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CBF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레인으로 옥시젠 딜리버리가 증가되고, 이거는 다시 세레브럴 블러드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역으로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면 ICP가 이게 이제 제한받는데 그게 안 되고 ICP가 계속 상승하게 되거나 이러면 정정 하이 얼티튜드 릴리스가 더 악화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엑서사이즈 커피시티, 그러니까 VO2 max는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떨어지게 되는데 1500m 이상 올라가면 1000m에서 한 1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 수면은 자주 이제 깨게 되는데요. 보통 2700m 이상에서 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네스톡 레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피리어딕 브리딩, 이거에서 더 강화된다고 하고요. 6에서 12초 정도 어프닉 포즈가 생기고 다시 빌거스 벤틸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순화가 일어나고 아세타졸아마이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이 얼티튜드 익스포저에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하이폭세미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플루이드 리텐션이 되고, 플루이드 리텐션이 되면 펄모너리 세레브럴 블러드 볼륨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펄모너리 아테리 하이퍼텐션이 생기고요. 그리고 언이븐 바스 컨스트릭션, 오버퍼퓨전, 그럼 엔도세리얼 인저리, 퍼메빌리티가 증가하고, 그러면 하이 얼티튜드 펄모너리 이데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 이쪽에서 세레브럴 블러드 볼륨이 계속 증가한다, 컴펜세이트 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와 볼륨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캐피럴 프레셔가 증가하고 바소제닉 이데마를 유발해서 브레인 스웰링이 되고 ICP가 올라가고 하이 얼티튜드 세레브럴 이데마가 됩니다. 만약에 브레인 스웰링이 됐지만 CNS 볼륨 버퍼링이 돼서 적절하면 AMS로 가지 않고요. 부적절하면 AMS가 되는 거고 거기서 ICP가 더 상승하면 HAC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이 플로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어티티드 신드롬에서 하이폭시아가 존재한다. 어큐트 하이폭시아? 갑자기 올라가면 뭐 4,000m, 5,000m 올라가면 그냥 처음부터 어큐트 하이폭시아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AMS, 하이어티티드 펄모널 이데마, 세레브럴 이데마, 레티노패시, 페리페럴 이데마, 슬리핑 프로블럼,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치료는 내려가는 것과 산소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폭시아가 있든 없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롬보엠볼릭 이벤트, 디하이드레이션, 프롤롱드 인커패시테이션, 폴리사이세미아, 추위, 그리고 하이 얼티튜드 파린자이티스, 브론카이티스, UV 코라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치료 자체가 다르죠.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은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이 얼티튜드 신드롬에서 어큐트 하이폭시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이폭식 인설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비행기에서 그 가압된 에어크래프트 캐빈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가압 기능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아니면 이제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등산객에 의해서 사용되는 옥시젠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급성 저산수증에 빠지게 됩니다. 뭐 순환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금방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SaO2가 50에서 60%, PaO2가 30 미만, 주글라 베너스 PO2가 15 미만 정도 되면 이제 의식을 잃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디즈니스, 라이트 헤드니스, 딤드 비전 이런 게 있다가 증상이 점점 진행해서 의식을 잃는 이런 과정에 거치게 됩니다. 어큐트 마운튼 시크니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고산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앞에 이제 동영상을 보셨으면 뭐 정준 씨가 나타냈던 증상들 이런 거는 다 고산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 이제 헤드에이크가 생기고요, 보미팅, 디즈니스, 퍼티그, 슬립 디스터번스 이런 것들이 어, AMS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어큐트 하이폭시아 신드롬보다는 점점 천천히 그리고 덜 심각한 그런 하이폭식 인설트의 세팅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하는 과정에서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AMS의 패소피졸로지를 보시면 하이포바릭 하이폭시아 정확한 그 메커니즘이 불명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이포바릭 하이폭시아 상태에서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브레인에서 오토 레귤레이션이 어, 없어지고 오버퍼퓨전이 되면서 결국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인크리즈드 퍼미어빌리티, 하이폭시아 때문에 브레인 자체의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면 브레인 안쪽으로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세레브럴 블러드 볼륨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바소제닉 이데마가 생기는 것이 결국 하이 얼티튜드 세레브럴 이데마가 생기는 주요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MRI에서 T2 시그널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이런 HAC 상태 치료에는 보통 덱사메타손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세레브럴 이데마, 인터스티얼 펄모널 이데마, 페리페럴 이데마, 안티다이레시스 이런 것들은 다 고산지대에서 생기는 그 레닌 안조테신 알도스테론 증가 그리고 ADH 분비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생기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AMS를 의심할 수 있는 셀프 퀘스처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에이크가 없냐,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GI 시스템이 어떠냐, 0, 1, 2, 3, 퍼티그, 위크니스를
0123, 디지니스, 라이트헤드니스 0123, 슬리핑 프로블럼을 0, 1, 2, 3으로 나눠서 점수가 0에서 2에서 4면 마일드 AMS, 5에서 9면 모더레이트 AMS, 10에서 15면 시비어 AM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수를 기초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이 얼티튜드 신드롬, 그러니까 AMS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심텀과 피지컬 이그잼에 기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는 빠르게 고도를 상승한 경우, 순화되지 않은 사람이 2000m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간 경우, 그리고 라이트 헤드니스가 있고 약간 숨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딱 1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보통 발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자고 나서 이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은 1시간에서 6시간. 약간 증상은 알코올 행오버, 그러니까 술 먹고 머리 아픈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드에이크는 바이프론탈, 그리고 뭐 발살박을 하거나 구부릴 때 더 심해진다. 지하의 심통은 아노렉시아, 노자, 때때로 보미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태도 같은 게 홀로 남겨지기를 종종 원한다고 합니다. 뭐 힘도 없고 뭐쭉 처지고 이런 상태고 이리터블해지고 하긴 한데 혼자 이제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뭐 머리도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혼자 남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뭐 경도나 중증도 AMS가 시비어 AMS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이 얼티튜드 세레브럴 이데마나 펄머 이데마로 진행하는 걸 빨리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때도 좀 많이 불편해하고요. 더 증상이 진행되면 헤드에이크가 더 심해지고 보미팅, 올리고리아, 때때로는 뭐 먹거나 옷을 입는데도 도움이 필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아탁시아나 그 의식이 변화됐을 게 생긴다는 거는 하이 얼티튜드 세레브럴 이데마의 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를 안 하면 12시간 내에 코마로 막 진행하는 이런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 그 한 높아진 고도에서 그 SaO2가 전형적으로 노말을 나타내는데, 이 SaO2 자체가 그 AMS 진단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AMS 환자의 약 20%에서 로컬라이즈드 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5000m 이상이거나 펄모너리 세레브럴 이데마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레티날 헤모리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페이셜 페리페랄 이데마가 AMS 같이 환자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는 잘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는 CO 포이즈닝, 디하이드레이션, 마이그레인, 하이퍼더미아, 바이럴 릴리스, 에그조스천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서 DDXR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증상의 존재가 있을 때 그 더 높은 고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더 나빠지게 된다면 그냥 고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 의식의 변화가 있거나 아탁시아나 펄모널 이데마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치료를 하고 즉시 고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고도를 낮추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300에서 1000m, 뭐 1000피트에서 3000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의 고도를 확 낮추는 것만 자체도 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소가 효과적으로 증상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터블 하이퍼바릭 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하강을 못하면 이 백 안에 넣고 고압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0.5에서 1리터 정도의 산소를 이렇게 저유량으로 공급해 주는 것도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치료약을 제한하는 표인데요. 마일드 AMS, 모더리트 AMS, 하이 얼티튜드 세레브럴 이데마, 하이 얼티튜드 펄모널 이데마, 피리오딕 브리딩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다 치료는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오르는 걸 멈춘 마일드 경우에는 더 이상 고도를 높이지 않고 아니면 더 낮은 고도에서 순환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생략을 하고요. 마일드 AMS에서는 아스트로조라마이드를 125에서 250mg 하루 두 번. 모더레이트 경우에는 로우 플로우 옥시젠 아스트로조라마이드를 250mg 하루 두 번.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덱사메타손 이 정도가 되고요. 하이 얼티튜드 세레블 이데마가 있다. O2를 당연히 줘야 되겠고요. 덱사메타손 8mg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 얼티튜드 펄머널 이데마가 생겼다. 그럼 보통 O2를 주면서 실데나필, 타다나필, 니페디핀 이런 약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어, 그 피리어딕 브리딩을 보일 경우에는 아세트로아마이드를 조금 용량을 줄여서 62.5에서 125mg PO 자기 전에 이렇게 주는 걸로 치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한 가지 아세트로아마이드가 뭐 설피드릴 모이에티를 갖고 있어서 이게 썰파계 항생제하고 크로스 액티비티가 있다고 합니다. 알러지는 흔하진 않은데 아무튼 설파 안티바이오틱스하고의 아나필락시스 히스토리가 있다면 아스조라마이드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이 얼티튜드 세레브럴 이데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AMS가 있거나 HAP가 있는 사람에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프로그레시브 뉴럴로직 디터리에이션 뉴럴로직 사인이 확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레브럴 이데마까지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HAP는 그 넌 카디오제닉 하이드로스태틱 이데마. 그러니까 보통 LV 펑션은 정상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얼티튜드 일리스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 질환이 되는데요. 인지를 빨리 하는 게 잘 안 되고 진단이 오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더 낮은 구도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드라이 코프가 있으면 이 사람이 HAP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막 움직임과 함께 디스니아가 생겼었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디스니아가 생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하이 얼티튜드 펄머널 이데마의 진단의 홀마크라고 합니다. 이건 HACE 그 세레브럴 이데마의 경우를 보여주는 거 이상입니다.